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볼펜 좀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상담 프로그램 증시 피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이병분 정재현 멘토입니다. 네, 정재현 멘토님, 시장 좀 찝찝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개장 방송하고 똑같이 말씀드렸죠. 결국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 조금 찝찝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된 듯 보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함부로 쉽게 코스닥에서 코스피 갈아타고 코스피에서 코스닥 갈아타는 그런 시장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코스닥은 또 건전한 반면에 코스피가 좀 조정세가 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장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금요일 시장,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2156.5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시장은 0.7%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외국인 쪽으로 오늘도 대량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4,500억대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관 쪽 같은 경우 4,000억대 매도를 해주고 있고, 개인들은 300억대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오늘부로 해서 순환매 는 마무리가 좀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통신 섹터와 유틸리티 섹터들이 양호한 그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신에 증권 쪽 섹터가 소폭 좀 밀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최근에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 조정이 눌림목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지수도 금일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좀 상승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국엔 시장의 흐름들을 좀 놓고 봤을 때 거의 2189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금일은 2150포인트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단기적으로 고점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어느 정도 이 순환매가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좀 예상된다라고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3%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모직 마찬가지로 5%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현대차와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등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결국엔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이 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지수 상승을 더 이상 제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8천억대 매도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5월달은 어느 정도 이 4월달 시장은 다르게 5월달은 조금 종목별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38% 정도 하락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었었는데요. 결국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 여전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동시에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후장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외국인들 매수로 좀 전환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적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기관 870억대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 돈 많습니다. 이 물량들을 모조리 다 받아먹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제한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주도 섹터가 변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1%대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당연히 다음 카카오가 밀려 내려온다라는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다른 쪽으로의 주도 섹터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주도 섹터가 어느 쪽으로 좀 쏠림이 나오는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양시장 모두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5월달 시장 같은 경우는 무리한 베팅을 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또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외국인 선물 매도에 대한 찝찝한 부분들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그들은 해치 차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좀 크다. 하방으로 한 번쯤 미는 것에 대한 뚜렷한 조금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우려와 맞물려서 시장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쉽게 코스피로 갈아타지 마시라고 분명히 얘기도 전해드렸고요. 지금은 함부로 쉽게 매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처음에 시장에 상승이 왔을 때의 모습과 비슷한데요. 코스닥 조금 올리다가 그러다 코스닥에 좀 개인들이 투자 자금이 몰리면 여전히 여김없이 코스닥을 빼고 코스피를 들어 올리고, 코스피 쪽으로 몰린다 싶으면 어김없이 코스피를 빼고 또 코스닥을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보면 크게 많이 빠지진 않는데 변동성은 되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오늘 아침에 단기 매매를 잠깐 진행해 드렸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량주 단기 매매, 그리고 중대형주 단기 매매, 중소형주 중장기 투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우리은행을 시초가 2% 이하면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들어가셔도 좋다는 얘기를 드렸고, 개장 방송에서 제가 그 바로 11,800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 관점도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신다면 아침 프로그램이지만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을 하셔서 좀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전체적으로 조금 겁도 나실 거고요. 지금 많이 빠진다면 자,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두려움 이런 것을 저희가 용기로 바꿔드릴 테니까요. 전화 바로 주시면 용기가 싹 생겨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죠? 진행하시죠. 예.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입니다. 문자는 013-3366-010번이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혹시 그 영화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런 거 아니세요? 전화 안 오나요? 예. 전화 왔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뭐고? 전문 프로그램이요, 어머니? 예. 네. YG엔터 인터먼트인가, 그거로 4월 10일 날, 아침 동시업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비싸게 했거든요.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어머니? 49,850원이요. 49,850원. 예. 비중은요? 10%. 10%.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이게 빡기기는 이제 오르지는 안 하고, 이거 가능이 있나, 싶어서. 멘토님, 그날 저녁에 하는 걸 보고 내가 아침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냥 바로. 아이고, 하루만 보고, 제 방송도 보고, 네. 그래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기라고 해서를, 종목이라고 해서 내가 들어갔더만은, 들어가는 건 너무 너무 높게 들어갔는가 싶기도 하고, 네. 조금 이제 오를 수는 있을 게인가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최근에 수급이 일단 조금 꼬여 있어요, 어머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17만 주, 8만 주 이렇게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개인들 위주로 일단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 YG엔터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요게 5만원에서 4만 5천원 요 사이에서 박스권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실 이게 며칠 전에 변동성이 좀 상당히 코스닥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었죠? 예. 그러면서 이게 손절이 처리가 됐어요, 프로그램 상에서는. 근데 아마도 요 하단 자리 때는 아마 지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벼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SM하고 YG엔터 이 두 기업만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JYP 엔터도 움직이고 있고 키스토도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이 두 기업만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SM보다는 YG엔터가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박스권은 하단권역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다소 이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예, 기한은 뭐 얼마든지 네. 기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는 뭐 이 얼마나 고점이 어디까지가 고점이 될란가 싶고 그랬어요. 일단은 이 5만 원짜리대를 넘어가야 돼요, 어머니. 근데 이게 5만 원짜리대를 안착하기가 조금 힘이 들거든요. 예. 45,000원에서 44,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예. 그 자리대에서 한 10% 정도 더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정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단가가 한 47,000원대 중반권까지 아마 내려올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5만원 정도대, 예. 그 정도대 일단 매도를 생각을 하시고, 예.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한다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45,000원에서 44,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한 49,000원, 48,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48,500원짜리 대가 될 거예요. 예. 네,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럴까, 예. 네. 예, 전적으로 내 방송 잘 보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공부하세요, 어머니? 동성제약이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7,500원이요.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20%요. 혼나실 준비 되셨죠? 예. 예? 예. 자, 왜 따라 붙지 마세요, 제발 어머니. 돈 안 돼요, 따라 붙는 아니, 거. 8,500원이 가도 못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못 팔으셨는데, 이제 손실로 전환되니까 겁나잖아요, 그죠? 이게 많이 올라오는 종목군들의 겁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8,500원을 갔으면 어머니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야 돼요. 늦게 따라 붙으셨으면. 그러니까 손절가를 딱딱 높여갖고 일단 차익실하고 나중에 다시 잡을 때 잡더라도 차익실을 해놓고 또 그 손절가 밑으로 한참 떨어지면 또 재매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일단 동성제약은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더 들고 계세요. 이미 뭐 손실 구간인데 여기서 팔 필요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빠진 것은 아마 이제 시장의 어떤 급락세와 더불어서 좀 빠진 것인데 제가 봤을 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마저 연마저 시장이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렇다는 것은 다시금 9,000원대 이상의 구간을 한번 노려봐도 좋다는 얘기를 전에도 한번 드렸고요. 최근에 9,000원 거의 부근까지 찍고 밀려 내려왔죠. 그런데 1,000원 간다 이게 해서 예, 더 갈랑말 짚어서. 더 그렇죠. 근데 그때 전화를 주셔야 돼요, 어머니.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도와드리기가 쉬워요. 그죠? 네. 근데 예. 그때는 전화 통화가 안 돼서. 그랬구나. 예. 그래서 통화를 못 하셨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동성제약 아직 중마저 연마저 시장의 중국 성장 기대감 이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쌍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근처를 지금 왔다가 밀린 거예요. 근데 거래량을 살펴보면 크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밀린 건 없어요. 그죠? 네. 예, 그렇다는 것은 올라올 때도 큰 거래량 없이 매물대 소화 없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한 9,300원 이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세요. 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제가 여러 가지 종목 말하잖아요, 어머니. 그죠? 예. 그 바닥에 있는 것들 사세요. 제가 이때까지 바닥에 있는 거 사라 그래갖고
많이 안 오른 거 없어요, 어머니. 동성제약도 4,000원대 얘기 드는데 굳이 7,000원대 따라가실 이유는 없겠죠, 그죠? 그렇죠. 예, 예. 제가 잘못했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어머니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지금 혹시 비웃으신 거예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동물 공부에 전화 주셨나요? 효성요. 효성요. 예, 매수가격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95,500원에 20%에. 95,500원에 20%.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이거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네. 다행히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되셨어요. 예, 예. 95,000원이면 꽤나 오래되셨네요? 예, 많이 오래됐어요. 2010년도, 2011년도 때? 예, 한 3년 넘었을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버티셨대? 그래서 괜찮은 종목이라 해서. 네. 그냥 못 나갈 것 같아서 버텼어요. 일단 뭐 방치를 하셨네요. 방치를. 그죠? 네, 네. 일단 방치를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매일처럼 혹시 매일 들여다보지는 않으셨죠? 예, 네. 저 밑에 내려갔을 때 좀 더 살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그냥 접었는데. 일단은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다행히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되셨어요. 지금 이제 한 10%가 조금 안 되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수익이 좀 나고 계시고 지금은 사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어머니. 올라왔기 때문에 95,000원짜리 때에 있는데 이 기간에 비하면은 조금 수익이 좀 적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른 그 월봉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저항 자리 때까지는 좀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정리를 좀 해놓고 다시 받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이 자리에서요? 지금 다시 한번 아마도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요 사이대에서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수 있어 보여요. 이렇게 10만원 자리대 있죠? 예. 그 10만원에서 11만원 요 사이에 이렇게 등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11만원 언저리 109,000원 뭐 이렇게 11만원 요런 자리대에서는 절반 정도를 좀 챙겨 놓고 난 이후에 10만원 이하권역에서 한번 조정을 좀 받게 되면 그때 좀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효성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실적이 일단 꾸준하게 증가를 했어요. 실적이. 그죠? 예. 근데 다른 화학주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고점을 찍고서 실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다른 화학 섹터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월봉 차트에 있었던 약 한 12만 5천원 자리 때 있죠? 예. 그 자리 때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과열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나는 밑으로 빠지면 더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10만원 이하권역에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 부근 95,000원에서 한 9만원 사이 있죠? 그 자리대에서는 오히려 더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자리대에서는 단기 과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반 챙겨놓고 그 자리대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그 물량을 더 사거나 그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네. 네. 더 이상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오늘 매도하는 건 안 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순환매가 얼추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말고 다음 주 중에 한번 매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좀 매도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FA요. SFA요. 예. 예. 매수가는요? 52,600원. 예. 50%. 50%. 예. 어머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근데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예. 매수를 해가지고요. 예. 수익을 내고 예. 매매수를 갔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워낙 이렇게 막 고스탁이 출렁거리고요. 오늘 예. 보니까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이래가 불안해갖고 전에 한번 들어갔어요. 들고 가시면 돼요. 아, 이게 OLED 관련 주기도 하고, OLED 관련 주기도 한데요. 예. 사실 이 회사는 그 OLED 관련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태양광 사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 거의 이제 바닥권력을 찍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실적 대비에 비하면 저평가 맞고요. 회사의 어떤 지분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저평가 맞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게 뭐 조정 상승 또 조정 상승을 반복하니까 어머님이 위에서 잘 팔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재매수를 안 했으면 모를까. 재매수 했다라면 충분히 조금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에요. 단지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 수익성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수익률은.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3만 거의 6천 원대를 저점으로 하고 지금 5만 원대를 왔으니까, 지금 한 반년 조금 넘는, 한 10개월 사이에, 10개월이 채 안 되나요? 10개월이 채 안 되겠네요. 그죠? 한 6개월 사이에, 지금 거의, 100%가 아니라, 한 50% 이상을 올라온 거예요. 그죠? 예, 46,000원에 매수했어요. 예. 예, 56,100원. 그 어머니 매수가보다는 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예, 그죠? 어머니 기준으로 100% 보려 그러면 10만 원을 가야 되는데, 예. 그죠? 예, 10만 원 그렇죠. 부분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예.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근데 좀 늦어요. 예, 예. 좀 중기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중기로 봐야 돼요, 이 종목.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자, 문자 한 종목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을 매수를 하셨네요. 12,600원의 비중이 없네요. 12,600원. 이거 언제적 사신 거지? 12,600원 가격 맞나요, 이분? 문자를 잘못 보내신 게 아닌가 싶은데, 2008년도 때, 2008년, 9년, 이때 사신 것 같은데, 유상증자도 안 받으시는 것 같고요. 일단 증권 섹터는 조금 더 지금 손실이 원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이거를 매도한들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12,600원짜리 때 매수를 좀 하셨었는데, 올해는 일단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들고 가서, 6,000원대? 많이 올라가게 되면 6,000원대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도 섹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과열권이기 때문에 조정은 한번 좀 더 올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게 비중은 안 올려주셨는데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3,000원대 초반까지 만약에 깊게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단가를 낮춰가지고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거든요. 일단은 보유고 3,000원대 중반 그 정도까지 밀려 내려온다라면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서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 5065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갤럭시아 컴즈. 자, 7,200원에 15%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SK컴즈라든가 갤럭시아 컴즈 모두 비트코인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어떤 인정, 자리매김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 참고해 보신다면 들고 가시는데 아무런 성장성에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단지 회사적인 내부 문제는 저희가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많이 오르거나 그 횡보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횡보구간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자, 6,600원과 지금 어머니 지금 현재가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요. 7,700원 부근에, 이제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뚫고 가봤자, 머리 드는 폭이 좀 약하고요. 많이 내려가봤자 짝다리짓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자, 지금은, 박스권 내에서의, 매수 자리대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가서, 77,000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를 매수를 하셨어요. 57만원에 80%를 매수를 하셨네요.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57만원 자리대. 일단은 뭐 KCC가 많이 올랐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부분들,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지금 박스권역으로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1차적으로는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7만원대에 80%를 좀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59만원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대는 무난하게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60만원대 초반권역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 60 길게 여유있게 봐서 중기적으로 한 64만원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마감 시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2159선, 즉 14포인트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마감이 될 듯 보입니다. 전일보다, 전일 참 강했던 모습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전일도, 이 외국인의 수급은 비슷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강한 매수세, 그리고 선물에서 강한 매도세가 나왔죠. 결과적으로 보면, 해지 차원에서 그런 걸라고 보이는데요. 매도 규모가 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지 차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에, 먹구름들도 많습니다. 환율 문제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렉시트에 대한 얘기도 있고, 저기 금리 인상 얘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존재합니다.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지금 선방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금리가 낮아서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게 쉽게 꺼질 장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떨어지고 코스피는 올라간다라는 식의 개변은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건 어디까지는 개변입니다. 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지금 쭉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생명 이런 쪽에서 좀 강한 상승세, 크게 오른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이 많다는 느낌.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갈아타시면 안 된다는 얘기 드렸던 게 얼마나 다양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됩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보고 갈게요. 장중 한때 낙폭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제 690선 정도 되는, 강보합선상에서 약보합선상에서 좀 마감이 될 듯 보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또 코스피에 비하면 좀 건전하다 드릴 수 있겠고요. 수급 살펴보면요. 외국인 아침에는 매도세였어요. 그러다가 코스닥 쪽에서 매수로 돌아서니까, 지금, 상승이 다시 재반등, 즉, 지금 오늘 하루에 반등세가 나오는 부분인데, 자, 돈이 몰려갈 곳이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니까 코스닥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코스닥을, 예견하고 조금 미리 파신 분들은 조금 억울한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잠깐 보고 갈게요. 예, 셀트리온이 오늘도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르면 다음 카카가 떨어진다면, 정지현 멘토님의 정확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희한하게 그 논리가 어디서 어떻게 성립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정지현 멘토님의 논리가 희한하게도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 혹시,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으신 거 아니에요? 하세요, 얼른. 예, 알겠습니다. 자.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시장은요, 오늘 전일 강한 상승세의 모습은 어디로 간데 보이지 않고, 오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금일 시장의 흐름들은 뭐 밀려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일단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는 좀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게 기관의 행태가 참 문제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 부분들 때문에 오늘도 4천억대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금일은 460억 정도의 매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선물주에서 대량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7,900억, 거의 뭐 8천억 이상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말에. 만약에 뭐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의 시장의 흐름이 좀 좋지가 않다라면 우리나라 시장 다음 주 초에는 좀 흔들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 매수 포인트, 실적 좋은 종목들은 매수 포인트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모처럼 만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후장 막판 들어서 100억 가까이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오늘도 818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들만 659억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 쪽도 1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종목장입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의 변화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필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의 흐름들은 좀 괜찮게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도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먼저 선침해를 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는 매매, 결국은 여러분들이 좀 못하는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따라가는 매매, 결코 현명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매매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고질적인 문제에다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 문제까지 거기다 중국 자동차가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서 출품된 차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중국 자동차의 약진, 발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이제 그 중국 차 쪽에서 스포츠 전기차를 또 선을 보였는데요. 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왠지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서울 킨텍스에서 열렸던 서울 모터쇼와 좀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 그 다음에 고질적인 문제,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데 환율, 거기다 실적까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올라간 이유 오히려 이것은 이상하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즉 반등 시에 매도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번호가 참 삼삼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증권을 네. 63,680원에 20%로 매수를 했는데요. 네. 좀 올라갔을 때 매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또 하락세로 내려가서 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가 하고 여쭤보려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속 그렇게 보시는 거세요? 2년, 3년 막 이렇게. 아니, 그래도 최소한 한 1년. 최소한 1년? 네. 네, 그 정도면 수익 내고 매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1년 정도 가지고. 근데 제가 매수할 때 너무 높은 단가로 네, 매수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사셨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요. 근데 올라갈 때 방송에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안 사시고 왜 지금 사셨어요? 아니, 샀다가 또, 올라갈 때 또 매도. 팔고.
네, 팔았다가 다시 조정이라 딱 사고. 증권이 하도 막 뜨길래 다시 또. 네, 그래서 사셨죠. 근데 지금 2단가인데도 그냥 계속 가져가도 괜찮아요? 조정을 많이 받게 되면 6만 원 깨질 겁니다, 이거. 아, 그래요? 네, 6만 원 깨질 건데, 네. 일단 지금 어머님이 보셨던 것처럼 생각하셨던 것처럼 길게 가져가셔도 돼요. 이슈적인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 네, 장기 그렇게, 저거는 네. 힘들고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요? 네, 중장기도 괜찮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네. 지금 6만 3천 원짜리 때는 사실 좀 비싸요. 비싸게 네네. 매수를 하셨는데, 네. 만약에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게 고점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어요. 일단 주도 섹터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매수 기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거. 근데 이것도 이제 흐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조정이 만약에 깊게 나오게 된다라면 6만원 이하권역까지는 5만원대 중후반권역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손해보고 일단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래요? 중기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이때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죠? 네. 그럼 5만원대 중반까지 빠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 자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시든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지금 자리 때 만약 이게 빠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네. 여기에서 다시 67,500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장기적으로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죠? 네, 네. 그 5만원대 중반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 그 자리 때 오게 되면 더 비중을 늘리시라는 말씀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테크윈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26,900원인데 물타기를 했어요, 중간에. 아, 처음에는 28,150원에 샀다가 작년 11월 달에 예. 하종돼가지고서 바로 샀거든요. 그러고선 근간에 올라올 때 이제 그 물타기를 해서 지금 단가가 그렇게 되는데 50%거든요. 50%세요. 음.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좀- 거기 차트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올라가는 것이 골든 크로스 3번이나 나고 있겠는데 29,150원 한번 찍고서는 뭐 자꾸 또 흘러내요. 예. 골든 크로스가 다 수익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났어요. 예. 골든 크로스가 수익이 나는 경우는 늘 후행성입니다, 아버님. 예. 그래서, 선행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골든 크로스 났다고 따라가면 다시 데드 크로스 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자꾸 차트를 보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데도 또 차트를 설명하십니다. 그죠? 예. 아버님 혹시 디자이너세요? 아니에요. 네, 아니세요. 학교에서 애들 가르쳤어요. 난 나이가 71세인데. 아우, 연세가 많으시다. 그죠?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엘레강스하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일단은 좀 더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참으셔야 될 것 같고, 찍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삼성테크인이 지금, 크게 좋지는 않아요. 상황이. 뭐,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하나로 좀 넘어간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삼성테크인에 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아직까지도 4분기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남아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좀 들게 되면, 자, 이게 저항대가 딱 보이는 데가 여기서 한번 들어줬던 때, 여기가 지금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28,500원 정도 되죠. 여기서는 일단은 얼마든지 좋은 종목은 많아요. 아주 장기적으로 지고 가신다면,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도 한 노려볼만 합니다. 4만원 부분까지요. 그런데 그건 아주 장기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지고 가실 게 아니라면 28,500원은 언제든지 다시 또 최근에라도 짧은 순간 안에 다시 올 수 있거든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28,000원 넘으면 매도를 하는 게 낫겠어요? 예, 저는 저 같으면 이거 매도하고 다른 거 잡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낙폭이 커서 올라갈 때도 좀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아서 안전하고 지금은 떨어질 건 예, 없다. 원래, 예, 그렇죠. 더 떨어지게 하겠나, 이런 생각들이 네. 있는데요. 악재가 네. 튀어나오면 이것도 더 떨어집니다, 아버님. 근데, 아, 네. 자, 이게 추세적으로 많이 꺾여 내려온 종목은요, 추세적으로 거의 골이 깊었으니까 산도 깊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건 어디까지나 소형주에 국한된 얘기예요, 아버님. 예. 대형주들은 이 추세에서 한참 동안, 둔각이라고 해서 여기서 횡보가 나와줘야 올라올 수 있어요. 예. 왜 근간에 화장품주를 하다 그걸 다 팔고 글로 집어넣었거든요. 삼성테크는. 아우, 아까워라, 그죠? 예. 예. 아우, 많이 아깝네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수익이 안 나요. 그렇죠. 수익이 안 나죠. 예, 예. 근데 조금은, 주식을 사놓고요. 좀 길게 웨이팅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길게 좀 보려고 해요, 이거는 그냥.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길게 보지 마시고요. 예. 다른 종목으로 좀 길게 보세요. 어느 종목이 좋겠어요? 종목은 지금 얘기 좀 드리기가 그렇고요. 방송 프로그램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종목군들 좀 성장성 있는 것들을 예, 예, 얘기해 잘 드리고 보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참고 많이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일모직이고요. 네, 매수가는 16만 3천 원. 네, 예, 지금 비중은 20%고요. 네, 목표가가 어디까지 보면 될지 궁금하고요. 네, 추가 매수 조금 더 해도 될지, 네. 예, 그렇게 궁금한데요. 16만 3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네, 혹시 어제 하셨나요? 그저께요. 아, 그저께? 예, 삼성그룹에 대한 부분들, 아직 이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좀 남아있죠? 네네. 최근 들어서 이게 들썩거림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삼성 SDS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급등이 좀 나와주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추가 매수는 조정이 나올 때 네네. 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정 나올 때. 네네. 일단 조정 나올 때는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 정도 보게 되면 20만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네네. 네,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12월 18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1월 18일, 2월 18일, 3월 18일. 그러니까 상장되고 나서 3개월 차에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고, 네네. 6개월 차에도 아마 보유예수 물량이 풀릴 거예요. 네. 그 부분들 좀 일단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라면 저는 좀 여유있게 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네. 15만원 정도? 15만원 정도. 네, 그 정도까지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까 싶긴 한데, 네. 사실 어저께 장대 항공이었으면 오늘 플러스 출발하거나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가가 약하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한 16만 5천 원짜리 대를 깨면 안 되거든요. 그럼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네.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한 번쯤은 나와줬는데 바로 그 다음날 밀려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 전고점 자리대가 단기 저항 자리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18만 원 자리대가. 네. 그러니까 요걸 넘어가야 이제 20만 원대를 보게 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그 전에 18만원짜리 때 넘어서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조금 증가돼야 되는 거. 네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만원짜리 때 넘어서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된다 그러면 넘어가는 기대감이 좀 커지는 거고, 네. 18만원 언저리가 왔는데 거래량이 좀 늘어나지가 않아요. 네. 그럼 거기가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줄였다가 다시 잡아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병군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차이나 하우라님. 까요? 그게 중국 그 폐지 관련 업체인데, 네. 좀 뭐 꾸준하게 성장도 되고 있고, 네. 성장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상가 쳤다가 조정을 보이길래 제가 정신없이 따라잡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며칠 동안 이게 조정을 받아가지고 어찌 될란지 싶어갖고요. 잘 들어가셨어요.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중국 주식을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네. 어차피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현재 중국 주식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 주식이 보면 지금 4,300포인트 막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국 주식이 좋다는 것은 기대감도 있지만, 그들이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확실히 지금, 굳혀가고 있다는 것. 그런 점들이 이 중국의 주식이 지금, 중국 주식이 가파른 상승세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1대1로라고 해서 지금 이제 중국이 동북아 패권을 잡기 위해서 좀, 정확하게 좀,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 1대1로 정책부터 시작해서 AIIB,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 뱅크죠. 경제 패권을 중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런 식의 어떤 행보들을 시진핑 주석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세계 글로벌 업체들도 많고, 지금 중국이 또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뭐 경착륙이냐, 뭐 연착륙이냐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속에서 지금 잠깐 쉬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주식이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차이나 하우란, 차이나 그레이트, SNC 엔진그룹, 왈리, 웨이포트, 이런 중국 기업들 다 있잖아요. 그죠? CKH. 네. 다들 다 알고 있는 기업이죠? 예. 예, 이런 중국 주식들이 굉장히 지금, 좀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딱 자리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차이나 하우란도 그 중에 하나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추가 매수를 좀 해도 관계는 없나요? 그럼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조금 그럼 빠지더라도 편하게- 겁내하지 마세요. 이거 뭐, 예. 조금 빠졌다고 주가라는 게 내 맘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맘대로 가기만 가면 뭐, 1년에 10,000%, 1000% 뭐, 다 먹죠. 그런데, 제가 그래 월봉을 보니까 차트가 또 차트 한 얘기하시니까. 6,000원대 이상까지는 안 가려나 싶어가지고 네, 그냥 괜히 편하게 막판에 잘 나가시다가 한 소리 얻으시려고 왜 차트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차트는 예. 보지 마세요. 차트로 보면 자꾸 오인을 하게 돼요. 예. 쓸데없는 구간에 자꾸 들어가게 된다니까. 그죠? 예, 그럼 실적을 보고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야 성장성을 되겠네요. 보고 들어가십니다. 잘하시네, 어머니. 성장성 딱 나오네, 바로. 그죠? 예, 예.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성공수 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강연의 문제 얘기 좀 해주시죠. 먼저 말씀하셔야죠. 예. 대본. 알겠습니다. 뭐, 대본대로 이때까지 안 해오셨잖아요. 먼저 써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내일 오후 2시입니다.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NH투자증권 창원 WMC 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서울아동병원 2층에서 2층에 보면 NH투자증권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진해, 진주, 사천시, 삼천포 이쪽에 계신 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저도 내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있는데요. 토요일은요,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인데요. 지하철 4호선이죠.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올라오시면, 50m 정도만 오시면, 좌측에 코피아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날 일요일은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5호선이죠. 오목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올라오시다 보면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 이마트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곳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곳 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강연에 참석하시면요.
레드로바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드로바 풀스토리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